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스즈도 유메 작가의 죽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 그 경계를 흐리는 꿈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제1부 마지막 날 2018년 8월 4일 토 기익 하는 바퀴의 마찰 소리와 묵직한 충격음이 났다. 커다란 몸을 흔들며 전철이 급정거한다. 마주보고 앉는 좌석의 창가 쪽에 앉아 선잠을 자던 이세는 황급히 창틀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거칠게 정차한 차량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안내방송도 없다. 창밖에는 역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잠에서 막 깨어나 몽롱한 상태로 차내 전광판을 올려다본다. 잠시 후 도착역은 치가사키, 모기, 역이라고 적힌 오렌지색 글자를 확인한 이세는 창문 유리에 뺨을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세가 탄 선두 차량은 승강장 중간쯤에 멈춰 서 있었고 승강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 사이를 헤치고 지하철역 직원이 몇 명인가 나왔다. 뒤로 물러나 주세요. 하는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시간대가 휴일 21시인데 승강장이 왜 이렇게 혼잡해? 라는 의문은 바로 풀렸다. 승강장 천장에는 역 표시판 아래에 2018년 8월 4일 토 치가사키 불꽃놀이 축제라는 긴 배너가 가로로 걸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승강장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중 절반이 유카타를 입고 있다. 아무래도 이세가 탄 전철에서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난 모양이다. 승강장이 심하게 혼잡한 탓에 밀려 떨어진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다. 방금 들렸던 묵직한 소리가 혹시? 하고 인상이 찌푸려진다. 아, 승객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방금 전 치가사키역 승강장에서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서 우리 열차는 긴급 정지했습니다. 잠시만 이대로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중위원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나온 안내 방송을 멍하니 들으면서 이세는 눈을 감고 창틀에 팔을 괴어 몸을 기댔다. 아마도 밖은 찜통더위겠지. 밖이랑 비교하면 전철 안은 추울 정도였다. 치가사키역 승강장에서 불꽃놀이 구경하느라 땀에 푹 젖은 사람들이 잔뜩 타는 모습을 보고 냉방온도를 낮춘 것일지도 모른다. 반대편 좌석에 두 다리를 얹고 몸을 쭉 편다. 좀처럼 출발할 생각이 없는 전철 안에서 이세는 또 한 번 잠이 들었다. 이거 꿈이네. 꿈이란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속의 이세는 카모노미야, 앞궁, 역 승강장에 서 있다. 사람이 드문드문한 승강장을 하얀 형광등이 어슴풀에 비추고 있다. 승강장 밖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고 이따금 강한 바람이 선로를 따라 자라난 잡초를 흔든다. 자신이 지금 두꺼운 검은 코트를 걸치고 주머니에는 두 손을 찔러 넣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입가에서는 하얀 김이 나오고 있다. 꿈속은 차가운 한겨울이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시각을 뺀 나머지 감각들이 심하게 흐릿하다. 온도가 없는 물속에 빠진 것처럼 귀가 먹먹하고 피부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비나 눈, 냄새조차 없다. 다만 이상하게도 눈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만큼은 하나하나 선명하게 머릿속으로 전해져 왔다. 갑자기 오른손이 멋대로 움직여서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멋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놀랐지만 그 흔들리는 감정이 보이는 형태로 표현되는 일은 없었다. 자신의 오른손이 분명한데도 행동을 제어할 수 없어 그저 내려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방 안에서 혼자 마치 1인칭으로 촬영한 VR 영상을 보는 감각이었다. 이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선이 휴대전화 홈 화면으로 향했다. 2019년 2월 4일 월 16시 54분.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반년 후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격렬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차분함이나 냉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분노와 초조함만이 머릿속에 퍼졌다.
난폭하게 발을 구르는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이 관찰한다. 꿈을 보는 자신과 꿈속의 자신. 그 둘이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새는 영문도 모른 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멀리서 전철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이새는 뒤를 획 하고 돌아보았다. 바로 옆에서는 남자 둘이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은 고미부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체크문의 코트를 입었는데 고미부치 몸에 가려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새는 재빠르게 움직여 방어하는 고미부치 곁으로 달려갔다. 체크문의 코트를 입은 남자로부터 고미부치를 잡아 떼어내는 힘에 의해 그만 몸이 돌면서 선로 쪽을 향했다.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격렬하게 뭉개지면서 등이 뒤로 젖혀졌다. 누군가가 이새의 등을 밀면서 고미부치까지 한꺼번에 승강장 선로로 굴러 떨어뜨린 것이다. 추락한 이새는 몸을 틀어 형광등이 비추는 승강장을 올려다본다. 체크문의 코트를 입은 남자가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서 이새를 보고 있었다. 역광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전철이 형형한 라이트를 받으며 달려오고 있다. 옆에서 절규하는 고미부치의 고함이 마치 음소거라도 한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두 귀를 자극한다. 피할 틈조차 없다. 죽는다. 각오한 순간 이새는 몸을 움찔거리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커다란 소리가 났다. 맞은편 좌석에 올려놓은 다리가 가방을 걷어차는 바람에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혀를 차며 몸을 일으킨다. 가방을 다시 맞은편 좌석에 던져놓고는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전철은 아직 어중간한 위치에 정차 중이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승강장에는 영무원들이 바쁘게 노란 로프를 치고 있었다. 유카타를 입은 승객들이 연이어 계단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통제 지시에 따르는 모양새였다. 이대로라면 전철이 다시 운행되기까지 한참 더 걸릴 것 같았다. 이새는 목을 쭉 빼고 차량 안을 훑어보았다. 이 선두 차량에는 승객이 10명 정도 골고루 퍼져 앉아 있었다. 모두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다. 문득 통로를 사이에 둔 옆 좌석을 쳐다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하늘색 셔츠에 회색 주름치마.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교복이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남색 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놀란 얼굴로 이새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야 구급차가 도착한 모양인지 빨간 불빛이 깜박거리며 여학생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눈살을 찌푸린 이새는 사람들이 천천히 이동하는 승강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악몽에 시달려 가방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설마 학생에게 들킨 줄은 몰랐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진다. 그건 그렇고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한 꿈이었다. 심지어 남이 만든 영화를 보는 느낌마저 들었다. 모든 사건이 자기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도 자기 의사가 전혀 개입되는 일 없이 몸이나 시선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깨지 못했다. 추위도 느끼지 못했으며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전철에 치여 죽었다는 사실만이 꿈에서 깬 뒤에도 이새의 가슴 속을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 승강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는 꿈. 이게 다 전철이 긴급정차한 탓에 그런 꿈을 꾼 것이 분명하다. 현실, 치가사키역에서 일어난 사상사고가 무의식 중에 이새의 사고로 들어와서 형태를 잡아 재현된 것이리라. 저기요. 옆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바로 옆으로 다가와서는 이새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뺨에 드리웠다. 인상적인 커다란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고 있다. 그야 무섭겠지? 짧은 머리에 수염을 기른 겉모습 때문인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새를 피한다. 5년 동안 지낸 소년교도소, 일본에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범죄자가 소년원 대신 형벌을 받는 곳이다. 국내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김천 소년교도소가 유일하다. 를 출소한 지도 반년,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 물론
이자카야, 일본 선술집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다. 무서우면 말을 걸지 말지. 이상한 애네. 뭐가? 가방이요. 엄청 큰 소리가 나서요. 별로.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세가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음대로 옆자리에 앉았다. 저기요. 이세는 곁눈질로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만 들으면 지인인가 싶기도 하지만 낯선 얼굴이었다. 이세의 옆을 노려보며 입을 꾹 다문 여학생에게 왜 자꾸 부르는 거야? 하고 묻는다.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 내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하고 대답하자 가슴이 울렁인다. 분명 만난 적은 없지만 인터넷에 얼굴 사진이 유출된 적은 있다. 그것도 10대 시절이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시무룩한 얼굴로 시선을 정면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세 옆자리에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왜 그러는 거지? 이세와 여학생 사이의 대화가 끊기자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빨간 구급차 사이렌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밖에서는 구조 활동이 시작된 모양인지 많은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15개 차량으로 편성된 전철이 승강장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머리부터 뛰어들었으니 살아있을 리가 없다.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은 무시하자고 생각한 이세는 창문 유리에 머리를 기댔다. 서늘한 창문 유리를 뺨으로 느끼면서 눈을 감는다. 잠시 뒤 전철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말할 때마다 가쓸데없이 많은 차량 내 안내방송이 때때로 황망히 들려온다. 그 상태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세는 자갈밭에 서 있었다. 입김이 하얗다. 방금 전 본 꿈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검정 코트를 입고 있다. 사무실 뒤 주차장 한가운데에 떡 버티고 선 이세는 불끈 쥔 두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꿈이구나. 상황은 파악했다. 게다가 비슷한 꿈이다. 시각 말고 다른 정보 대부분이 차단된 상태라 소리나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자기 의사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세는 뱃속의 창자가 끓어오르며 뒤집힐 것만 같았다. 눈알은 증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이 뜨거웠고 머리로 피가 쏠려 눈앞이 뒤틀린다. 머리를 들자 바로 앞에는 낯익은 흰색 밴이 정차되어 있었다. 매일 오가는 주차장과 몇 번이나 탔는지 셀 수도 없는 회사차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평범하지 않았다. 이세의 두 눈이 향한 곳에는 붉은 얼룩이 져 있었다. 하얀 자동차 차체에 군데군데 튄 생생한 액체. 회사차 문이 활짝 열렸다. 문에 매달리는 자세로 고미부치가 쓰러져 있다. 고미부치는 신음소리를 내며 옆구리를 두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 검은 다운재킷에서 깃털이 튀어나와 원래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물들어간다. 빨갛다. 고미부치 옆구리에 끈적하니 붙은 피를 노려보며 이세는 뒤를 돌아봤다. 바로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너무 오랜만이라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카스야 타쿠미,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저 녀석이 왜 갑자기 꿈에 나오는 거지? 카스야는 기억 속에 남은 모습과 달리 어른스럽게 나이를 먹은 모습이었다. 현재의 이세와 동갑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게 6년 전인데도 성장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꿈에서 나타나다니 묘했다. 그 잘생긴 입술로 중얼거리며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손으로 나이프를 쥐었다. 새빨갛게 물든 은색 날. 이세는 바로 손을 뻗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손이 멋대로 나이프 손잡이를 잡더니 카스야 손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이세는 카스야 옆구리를 나이프로 찔렀다. 시선 끝에서 카스야의 잘생긴 얼굴이 괴로움으로 일그러진다. 비명을 지를 뻔하며 벌떡 일어났다. 빨간 빛이 눈을 찌른다. 아까 전과 다를 바 없이 차 안을 비추는 구급차 사이렌 불빛이었다. 후, 작게 한숨을 내쉰다. 온몸이 땀에 젖었다. 잠이 확 깼다.
아무리 전철이 사상사고를 낸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꿈 내용이 이상했다. 방금 본 건 대체 뭐지? 직장 동료 고미부치가 나온 것은 그렇다 쳐도 카스야가 등장한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한동안 잊고 지낸 초등학생 시절 친구다. 지금은 친구도 아무것도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완전히 사이가 멀어졌다. 사람을 찌르는 꿈이라 그런지 기분이 찜찜하니 좋지 않았다. 거친 숨을 진정시키기 위해 창밖을 보려고 하는데 옆자리에는 아직도 그 학생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저기요. 이번이 3번째다. 이새는 짜증이 나서 뭔데? 하고 거칠게 대답했다. 혹시 꿈 꿨어요? 뭐? 루시드 드림 아니었나요? 뭐? 루시드 드림이요. 꿈인 줄 알면서도 꾸는 꿈을 말해요. 그녀가 불쑥 속삭였다. 꿈 내용은 전철에 부딪혀 죽는 꿈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안 거지? 저도 요즘 자주 꾸거든요. 승강장에서 떨어져서 전철에 부딪혀 죽는 꿈. 장난치지 말고. 이새는 엄지로 창밖을 가리켰다. 들것과 오렌지색 모포가 보였다. 밖에서 저 난리를 치니까 짐작해서 맞춘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데? 이새가 짜증스럽게 말하자 여학생도 이제야 겁을 먹었는지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수상하게 여기면서 바깥 상황을 지켜보았다. 차량 전방에서는 파란 방수포를 치는 모습이 보였다. 전철은 좀처럼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또다시 잠이 들 엄두는 나지 않았다. 연속으로 본 이상한 꿈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어 있었다. 루시드 드림이라고 했던가? 그러고 보니 평범한 꿈은 아니었다. 고미부치랑 함께 승강장에서 떠밀려 죽는 꿈도, 눈앞에서 고미부치가 칼에 찔린 상황에서 카스야의 피 묻은 나이프를 빼서 복수하듯 찔러버린 꿈도 다 기분 나쁜 꿈이었다. 색이나 형태가 하나하나 선명했기에 잠에서 깼는데도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용을 비약할 것도 없이 꿈속에서 일어난 상황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곱씹어 떠올릴 수 있었다. 무슨 꿈을 꾼 건지 기억을 떠올린다기보다도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는 감각에 가까웠다. 꿈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손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얼마 뒤 차량 앞에 깔렸던 방수포도 경찰관이 걷어가고 소방관 구급대원들이 차례로 계단 위로 올라갔다. 모포로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들것이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슬쩍슬쩍 보였다. 전철이 정차한 지도 50분이 넘게 경과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열차는 앞으로 약간 이동한 후 바로 문이 열리겠습니다. 치가사키역에서 내리시는 승객 여러분은 두고 가는 물건 없도록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차내 안내방송이 나왔고 전철이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승강장 가운데에 있는 계단을 뒤로 보내고 승강장 가장자리까지 오고 나서야 천천히 멈춘다. 갑자기 푹 찌는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일어섰다. 뭐라고 말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이새는 눈길만 돌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린 결국 죽을 거예요. 꿈에서 본 것처럼. 얼마 안 있어서 전철 사고로. 그녀가 슬퍼하듯 고개를 숙인다.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라는 말을 남기고 그녀는 전철에서 내렸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